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6도로 출발해 아직은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따사로운 봄볕 아래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지만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고 비 소식도 없어서 활동하기 한결 편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면서 기분 좋은 봄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인공지능 시대, 자녀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영어 독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운영됩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견을 보호 희망자에게 최대 50일 동안 맡기는 것입니다. 대상은 동물 위탁관리업체나 동물병원 등 전문시설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보호자에게는 하루 3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되는데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는 18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까지 봄철 숲 만들기 사업에 나섭니다. 대상은 남면 창원리와 영월읍 흥월리 등 벌채지 산림 45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는 낙엽송과 잣나무, 자작나무 등 10만 그루를 심습니다. 영월군은 숲 만들기 설계에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화 수림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평창우체국이 최근 군청에서 마음 있는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홀몸 노인 등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직원들이 홀몸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할 때 이상 징후를 살펴서 평창군에 알립니다. 평창군은 이들을 위한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긴급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교육 지도사인데요. 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처우 개선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정유정 강원지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번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과후 지원을 위한 인력 채용 확대와
또 특수교육 지도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특수교육 지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특수교육 지도사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지원 인력입니다. 수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등하교나 교실 간 이동, 또 급식 지도, 신변 처리 지원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제 교육당국이 특수교육 지도사를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기존에는 2013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우리 특수교육 지도사들의 역할이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법제처가 방과 후 지원이 특수교육 지도사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라고 해석하면서 현재 노동조합과 강원도교육청이 맺은 단체 협약이 이 법제처의 해석과 충돌하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늘봄학교 등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규 수업에 이어서 방과 후 수업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하루 근무 시간 동안 업무 강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학생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면은 그에 맞는 인력 배치나 근무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리를 하고 또 업무 강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제대로 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특수교육 지도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통계를 보면 장애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은 강원도 교육청의 정원 동결 정책 때문에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나 업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담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 돌봐줘야 할 장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책임지고 안전하게 돌봐줘야 할 특수교육 지도사들의 수는 그렇게 그에 맞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책임져야 할 학생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력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그럼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20일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입장문에 보면 특수교육 지도사의 충원은 장애 학생이 늘어나고 또 점차 장애가 중증화됨에 따라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수교육 지도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증원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전체 인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 후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이제 정규 학기가 끝난 뒤에 방학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급여 문제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지도사는 방학 중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종이라서 방학 동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학기 중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들고요. 그마저도 근속기간이 짧은 특수교육 지도사의 경우에는 받은 급여에서 사대보험을 공제할 금액조차도 충족되지 않아서 당사자가 학교로 사대보험 공제 금액을 입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방학이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단기간에 그것도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참 어려움이 여러모로 또 금전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특수교육 지도사의 처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실까요? 예, 방학 중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종이다 보니 새 학기에 어떤 교사와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악을 하려면 방학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출근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일수가 현재보다는 대폭 확대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현재 교육부가 권장하는 연수가 연간 15시간인데 강원도는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학생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연수 시간도 확대되어야 하고요. 7년째 동결된 특수교육 지원 수당도 타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현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근무일수나 특수교육 지원 수당을 이제 전국적인 평균 수준으로 좀 높여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휴게 시간은 좀 충분한지 궁금한데요.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라고 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휴게 시간을 설정을 해두고 있지만 간혹가다 이마저도 아이들의 급식 지원이나 양치 지도 때문에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분 한 분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클 텐데 이런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긴장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에 여러 차례 심리 상담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2년 전부터 해당 내용을 지원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가량의 그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참 특수교육 현장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학생들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든든합니다. 자, 끝으로 특수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특수교육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도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좀 더 잘 반영돼서 학생과 일하는 교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자면 교육청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정유정 강원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이들 교육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영어 독서 방법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어 교육을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고요. 자, 먼저 어떤 교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AI 시대의 아이 맞춤형 영어 독서 로드맵 만들기를 주제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에 맞는 영어 학습 방향을 짚고 자녀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영어 독서 방법을 부모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실천 가능한 맞춤형 영어 독서 로드맵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강연을 맡은 훈민 에듀코칭 김선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외우고 시험 보는 과목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번역기가 이미 실시간으로 다 번역을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번역은 해줄 수 있어도 내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까지 대신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오랜 기간 부모 교육과 학습 코칭을 하면서 감정 문해력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언어란 결국 내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돕는 표현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은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된 아이는 한국어도 영어도 결국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AI 시대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어 실력은 더 많은 단어 암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연결하는 언어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어 독서와 감정 문해력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영어 공부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특히 영어 독서와 문해력을 강조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이번 강연에서는 단순한 영어 학습이 아니라 영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맡은 김선희 대표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한국어 독서 경험이 탄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문장을 이해하고 의미를 추론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의 사고력과 언어 감각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이마다 사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어떻게 좀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된다고요? 네, 이번 강연에선 아이에게 맞는 영어 독서 방법을 찾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년이 아니라 읽기 성향인데요. 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정보를 좋아하는지, 혼자 읽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이의 흥미를 고려해 좋아하는 주제의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만드는 핵심으로 꼽혔고요. 여기에 AI 도구를 활용한 학습 방법도 제시되는데요. 책을 읽기 전에는 어려운 단어를 미리 파악하고 읽은 후에는 AI를 활용해 영어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훈련까지 이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선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영어 실력을 이제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을 좀 먼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불안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학원을 여기 학원 저기 학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사실 아이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좀 잃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이제 본 것은 딱 하나인데요. 좋아하게 된 아이는 반드시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옆에서 우리 부모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힘, 그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이 그 시작점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AI 시대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아이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여전히 경험과 습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을 덜고 아이에게는 영어 학습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보다 먼저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좀 차근차근 쌓아가는 영어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원주시가 백운 테니스장의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려 하자 기존의 위탁 운영자와 일부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원주시가 백운 테니스장의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기존 위탁 운영자와 일부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육민관 중고 부진에 백운 테니스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 동호인 중심으로 시설이 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원주시는 이달 초 학교 측과 직영 전환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백운 테니스장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그동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흥원면에 위치한 백운 테니스장은 지난 1996년 1만 1,311제곱미터 부지에 8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당시 시설을 만든 원주시는 부지 소유자인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 유지관리 권한을 학교 측에 부여했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는 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영화 추진으로 인해 현재 위탁 운영자와 일부 동호인들이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탁 운영자 A씨는 10여 년간 문제없이 운영해온 시설을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도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는데 직영체제로 바뀌면 코트 관리와 이용 편의가 오히려 떨어지고 온라인 예약으로 인해 고령자는 이용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직영 운영 전환은 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계획은 학교 측과 조율 중이라며 추후 직영 운영을 위한 시설물과 인력 등을 배치하고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강림면의 정주 여건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강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기관 단체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용화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림면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설명회는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강림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강림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해 나갈 예정일까요? 네, 우선 해당 사업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확정된 동북권 농촌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동북권 농촌협약은 강림면을 비롯한 김내, 안흥, 청일면 등 4개 면의 기초생활 기반 조성, 배우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농촌 정비 사업입니다. 특히 강림면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0억 원이 집중 투자돼 강림 건강복지센터 증축과 주민자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배우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운영 조직 육성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거점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혜택이 인근 배우마을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강화한 생활 SOC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강림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횡성 소식이었고요. 자, 평창군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플랫폼인 평창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교육 플랫폼 평창런의 올해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실감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고교생 등 22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LEI, 엠베스트, 이투스 등 유명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해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80명을 선발하는 등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프로그램도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멘토링과 진로 진학 컨설팅, 명사 특강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급별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서울시와의 협력사업 랜선 나눔 캠퍼스를 통해 지역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과 1대1 매칭 멘토링을 지원하고 국영수와 AI 코딩을 온라인으로 밀착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평창런 사업 관련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과 영월 구규림관리소가 산불 취약 공공시설에 대한 산불 지연제 사전 살포를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과 영월 구규림관리소는 산불 지연제 사전 살포를 완료하며 산불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지연제 살포는 건조한 날씨와 광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다급 한국남부발전 영월 빗드림본부 일원에서 고성능 산불 진압차 2대와 다목적 산불 진압차 2대를 투입해 총 3톤의 지연제를 살포했으며 서측 방면 0.5헥타르 구간에 총 연장 800m 규모의 산불 차단선을 조성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